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17 무작정 따라하기 제 4강이고요. 오늘은 편집하기에 앞서 이 에딧 페이지, 현재 지금 켜져 있는 에딧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90% 이상을 이 에딧 페이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면은 편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꼭 숙지하시고 편집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가 조금 지저분하죠? 지금 이 UI를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리셋 UI 레이아웃,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초기화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 됐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에딧 페이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 상단 보시면은 요 네모의 화살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슈링크라고 써 있죠. 이 슈링크는 수축하다, 줄어들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 풀 요 페이지가 길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이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거겠죠. 그 다음은 미디어 풀을 볼게요. 이 미디어 풀은 지금 내 프로젝트에 있는 미디어들을 보여주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은 영상이 불러졌고요.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프리뷰 창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 좌측을 보시면은 마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폴더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 폴더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폴더를 또 만들어 볼게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우클릭을 하면은 뉴 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빈은 통이라는 뜻이에요. 저장용 통, 이런 뜻인데 폴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빈을 만들면은 폴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마스터 빈에, 마스터 폴더에 제 영상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마스터 폴더 안에 빈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빈1이라는 폴더요. 내가 만약에 이 영상들을 빈 1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빈 1에 제 영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빈을 어떻게 나열했냐면요.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SFX, 사운드 이펙트라는 뜻이고요. 사운드 효과음을 모아놓는 폴더 하나, 그리고 뮤직, 이제 배경음악, 음악으로 사용될 음원들을 넣는 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VFX, 요건 이제 비디오 이펙트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운드 효과음, 음원, 비디오 효과, 이 세 가지 폴더를 만들어서 각 폴더에 알맞은 소스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 자료들은 저 같은 경우 날짜, 촬영한 날짜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 빈을 우클릭 하셔가지고 리네임 빈,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 210322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내일 촬영을 했다 하면은 210323 이런 식으로 폴더를 쭉쭉쭉쭉 만들어서 영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23일에 촬영했던 영상들로 편집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갖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또 있잖아요. 내가 이미 편집을 해놓은 게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전 자료를 써야 돼. 그러면은 타임라인을 그냥 가져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편집했던 영상을 자료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폴더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영상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로 넘어갈게요.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툴박스, 오픈 FX, 오디오 FX 해가지고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요. 먼저 비디오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 효과예요. 영상 두 개를 한번 타임라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두 개가 타임라인 위에 올라와 있죠. 이 두 클립이 전환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아무런 장면 전환 효과가 없어서 컷으로 뚝 하고 끊기잖아요. 이게 조금 어색하다 하는 경우 트랜지션을 넣을 수 있겠죠. 다빈치 리졸브 1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각 효과마다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 효과가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우스를 이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밝아지면서 디졸브가 되죠. 그래서 이 애디티브라는 뜻은
첨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뒤에 게 첨가되면서 전환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효과를 클립 사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클립 두 개는 편집이 안 된 원본 클립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영상의 끝이에요. 더 없죠. 그리고 이것도 이 영상의 첫 부분이에요. 앞이 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디졸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앞뒤에 영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와 앞을 조금 잘라 볼게요. 네, 이렇게 잘랐고요. 디졸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여기 보시면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반투명하게 효과가 하나 생겼죠. 이게 디졸브 효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재생되는 게 에디티드 디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효과들은 한번 직접 넣어보셔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디오 트랜지션, 이것도 똑같아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크로스페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로스페이드를 보시면은 총 3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 0dB.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플러스 3dB로 효과를 넣는 경우에는 여기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사운드가 3dB이 올라가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내 원래 사운드 볼륨보다 조금 더 커지면서 장면 전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0dB짜리로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타이틀이고요. 자막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텍스트고요.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비디오 타임라인에 올려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네레이터에는 이런 뭐 다이나믹 레인지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이트에서 블랙까지 10단계로 표시를 한 이런 효과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컬러 바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네레이터 페이지는 내가 작업을 할 때 모니터의 밝기를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이 모니터의 색 조절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컬러바를 잠깐 삽입을 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타 편집 시에 그냥 효과로 넣어서 응용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사용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퓨전 제네레이터스라고 있는데요. 컨투어스, 노이즈 그레디언트, 페이퍼, 텍스처 백그라운드 요 4가지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펙트. 네, 여기도 뭐 어드저스트먼트 클립, 퓨전 컴포지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비디오 타임라인 위에 따로 올렸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영상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펙트를 먹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마우스를 놓으면은 이렇게 효과가 입혀집니다. 보시면 우측 상단에 요 이펙트라는 탭이 활성화가 됐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내가 넣은 이펙트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블러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오픈 FX 블러를 준다던가 기타 템플릿들이 있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씩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건지 익혀주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유료 버전인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터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죠. 한 번씩 쭉 살펴봐 주세요. 그 다음은 오디오 FX. 요거는 오디오와 관련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러스를 주거나 딜레이를 주거나 아니면 에코 사운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기타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는데 사운드가 조금 울려. 그러면은 공간음을 조금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에코를 줘가지고 공간감을 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목소리가 잘 들리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효과들은 내가 사운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조금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강의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내가 유튜브 편집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효과이긴 해요. 물론 내가 쓸 줄만 안다면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굳이 안 써도 이거 사운드 많이 안 만져가지고 영상이 좀 별로네, 퀄리티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이크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좀 퀄리티가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마이크 음질을 떠나서 사운드를 상세하게 만지지 않아가지고 퀄리티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내가 고급 레벨이 됐을 때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딧 인덱스. 이 인덱스 창은 지금 내 타임라인에 있는 소스들의 인덱스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치 보여주고 있고요. 뭐 V1, 비디오 1,
A1은 오디오 1이겠죠. DUR은 뭐 듀레이션, 그러니까 재생 시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소스 인아웃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볼 일은 없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킹을 하는 경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마크를 찍고 이 마커에다가 시럽 따르는 장면, 시럽 따르는 부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옆으로 쭉 넘기면 지금은 없는데 여기서 인덱스 창에서 show markers all을 눌러 볼게요. 내가 마크해 놓은 것만 따로 볼 수 있거든요. 편집하는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 영상들에 각각 어떤 포인트를 마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마크를 해주면은 나중에 이 에딧 인덱스에서 마크 부분만 체크를 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요 마크된 부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요 에딧 인덱스 창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사운드 라이브러리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해주는 사운드들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요건 이제 따로 다운을 받아 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요 사운드들을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폴리 사운드예요. 효과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편집에 있어서 사용할 효과음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사운드들이죠. 영화 같은 매체에서 다룰 법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요 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같이 켜지는 탭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두 개를 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켜고 끄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믹서 메타데이터 인스펙터 창이 있고요. 이 화살표 먼저 볼게요. 얘는 익스펜드잖아요. 확장하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믹서나 메타데이터 인스펙터 창이 요 밑에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라인 창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자, 먼저 믹서를 볼 건데요. 믹서는 말 그대로 음원을 만질 때 사용하는 믹서인데요. 이것도 뭐 버스라는 개념이라던가 사운드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사운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믹서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여지껏 이용하면서 이 믹서 없이도 잘 편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메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메타데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메타데이터는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립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클립이 이름은 뭔지, 파일 위치는 어디인지, 코덱이나 뭐 프레임 수, 해상도, 사운드 관련된 정보들, 뭐 모노 사운드인지 스테레오 사운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펙터. 이 인스펙터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클립에 올린 영상이나 오디오 또는 효과들, 아까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한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퓨전에서 사용하는 이펙트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럽을 따르고 있는데 시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이 되다가 여기서 좀 확대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클립을 줌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줌을 당기고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따라지는 이 시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강제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화질이 어느 정도 깨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해서 영상이나 오디오를 뭐 재구성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상 내가 한 번씩 그냥 다 눌러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폴더 이 폴더 리스트들을 숨기고 보여줄 수 있는 토글 키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빈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뒤로 가기 버튼. 그냥 우리 윈도우 폴더 뒤로 가기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앞으로 가기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요거 클립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리링크 비디오라는 건데요. 파일이 유실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얘를 바탕화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내가 이 무작정 따라하기 예시 영상에서 끌고 왔었는데 경로가 바뀌었잖아요.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오프라인이 뜨고 있죠. 이런 경우에 링크를 다시 해줘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클립 하나가 미싱됐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로케이트를 눌러줘가지고 지금 내가 바탕화면에 영상이 있으니까 바탕화면을 눌러주고 폴더 선택 하면은 얘가 다시 찾아서 링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실된 영상들을 다시 링크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옮겨볼게요. 또 유실이 됐죠. 얘를 누르지 않고 그냥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단에 내려보면은 리링크 셀렉티드 클립스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클립을 다시 링크하겠다 라는 거고요. 얘를 눌러서 지금 영상이 있는 폴더를 켜가지고 폴더 선택 해주시면 다시 또 링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버튼은 소스들을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조절하는 거고요. 이것도 소스들을 어떻게 볼 거냐 보여지는 형식을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거겠죠. 타임라인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타임라인들만 쭉 보여지겠죠. 이 클립 이름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필터를 딴 걸로 한다, 뭐 릴네임, 클립네임, 기타 등등으로 바꾸면은 그거에 따라서 검색이 되겠죠. 클립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폴더링을 해놓고 나면은 이 검색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은 솔트, 정렬하는 거고요. 뭐 파일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점 3개 얘를 눌러보면은 뭐 쇼 오디오 웨이브폼, 기타 등등이 있는데 굳이 안 만져도 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요거 뷰어 창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35%잖아요. 제가 fit 딱 이 뷰어 창에 맞게 꽉 채워서 보여준다. 근데 그게 원래 영상의 35%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뷰어를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커지겠죠. 또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뭐 12.5% 딱 클릭해주면은 작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냥 뷰어에서 화면이 어떤 사이즈로 보여지길 원하냐 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핏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거는 이제 요 뷰어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 라는 거고요. 지금 요거 자체가 타임라인 2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 타임라인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타임라인 2라고 써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타임라인 1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1으로 바뀌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소스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미디어 풀에 있는 이 소스가 재생되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뷰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클립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소스 클립이 될 수도 있고 뭐 타임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은 요거 바이패스 컬러 그레이드 앤 퓨전 이펙트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클립에 퓨전 이펙트나 컬러 그레이딩, 색 보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효과가 먹힌 거를 볼 거냐 아니면은 효과가 먹혀 있지 않는 원본을 볼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색 보정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버튼을 비활성화를 해주면 효과가 먹지 않은 원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메뉴들은 한 번씩 그냥 클릭해 보시고요. 크게 사용될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에디트 창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것들, 이제 타임라인 편집 관련된 토글들만 남았죠. 이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직접 편집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